네,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삼각함수 정의, 성질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삼각함수는 일단 각을 하나, 동경에 해당하는 각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려서 원과의 교점을 찾아서 그 원과의 교점의 x좌표, y좌표, 그 원의 반지름, 이 셋을 이용하여 정의했던 거 기억납니까?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삼각함수의 부호가 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기 쉽게 외우기 위해서 네 글자로 된 암기법, 뭐라 그랬어? 얼싸안고. 혹시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까? 엄마 얼싸안고 알아? 물어봤습니까? 혹시?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1사분면은 all, 모두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상제관계와 제곱관계. 상제관계는 탄젠트란 코사인분의 사인,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어떻게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온다는 그런 성질들을 배워봤죠. 오늘은 115쪽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할 차례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오늘 목표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자. 이게 목표예요. 가장 기본 형태가 세 가지인데 처음 그래프를 좀 오랫동안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좀 짧게 설명할 겁니다. 사인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줄 알아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모양도 배울 거거든요. a 곱하기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꼴. 이해가요? 기본형인 y는 sin x라고 하는 기본 사인 그래프를 그린 뒤 저것이 이제 a 값이 달라질 때마다 뭐 b 값, c 값, d 값이 달라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천천히 배우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그리는 요령도 똑같기 때문에, 요령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위주로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살짝 살펴봤듯이 세타 적당한 어떤 평각이 있을 때 동경이 하나 생성될 거고, 이게 그쵸? 교점이 하나 나올 거고, 그럴 때 이 교점의 x, y 좌표와 반지름 중에서 사인 세타를 결정하는 게 무와 무라고? 반지름과 y 좌표라고 했어요. 그쵸? 샤이니. 기억나죠? 만약에 반지름을 우리가 1로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을 1로 놓는다면 이게 반지름이 1짜리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분모값 어차피 1이니까 간단하게 사인 값은 무엇과 똑같다? 교점의 y좌표랑 같다. 이해가죠? 사인 값은 교점의 y좌표랑 같다. 반지름이 얼마일 때? 1일 땐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방금 얘기한 반지름이 1짜리인, 선이 왜 이러냐? 반지름이 1짜리인 원, 보통 이런 원을 단위원이라 부르는데, 반지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을 그려놓고 지금부터 사인 그래프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내가 적당한 각, 이번에는 각을 x라 부를게요. 이 각을 x라고 한다면요, 이 교점에 해당하는 무슨 좌표가
y좌표가 그렇죠. 이 교점에 해당하는 y좌표 값이 바로 사인 값이랑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이다? 요 x가 뭐 적당한 각이 있을 때 거기 교점에 해당하는 y좌표인 여기가 사인 값과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쪽은 사인 값, 이쪽은 각도 이런 식으로. 요 각만큼 해당할 때 요 점의 y좌표 값과 같은 값을 가져요. 이해가요? 상상할 수 있을까? 만약에 x가 0라디안, 0도야. 0도면은 교점이 여기 생기는 거 이해가요? 내가 0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상상할 줄 알아야 돼. 0도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계바늘 하나를 상상하라고. 0도, 뭐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해서 90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상상해보라. 0도면은 교점이 여기에요. 무슨 뜻이에요? x가 0, 각이 0이면요. 사인 값도 0이죠. 이 점을 지어야 한다. 이해가요? 뭐 x가 0도부터 시작해서 1도, 2도 조금씩 커져. 라디안으로 할까? 0라디안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커져가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 적당한 2분의 파이 라디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동경이 1이 생기겠죠. 90도일 때는. 그렇죠? 그럼 교점은 여기잖아요. 뭔 얘기야? 2분의 파일 때는요. 여기 1이라는 점을 통과할 거라 이렇게. 높이가 안 맞는데? 어떡하지? 맞다고 봐. 저거 많이 엉망진창이네.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원이 아니라 찐빵이네. 완전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각이 커지면은 y 좌표 값도 커지지 않겠냐고. 그러다 여기서 최정점을 찍죠. 각이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보다 좀 더 커지면요. 이제 반대로 y 좌표가 조금씩 감소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점이 그러니까 0도, 1도, 2도, 3도 하면 교점 이렇게 하면서 y 좌표가 점점 커지네. 그 다시 작아지네. 작아지네. 커지네. 이해가냐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0도부터 90도까지는 커지네. 근데 90도 넘어가면서부터 180도까지는 작아지네. 여기가 180도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그럼 좀 이상하다. 이해해줘라.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각이 180도 더 커져. 181도, 182도. 그러면 이때는 교점 좌표가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야. y좌표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 쪽 나왔다가 270도. 다른 말로 하면은 2분의 3 파이 라디안이 됐을 때는 가장 최하점을 찍죠.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이해가요? 2분의 3 파이 라디안 270도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시 이제 커져서 360도가 되면은 다시 처음 상태 0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나요? 그래프가. 뭐 어쨌든 원리는 그런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리는 다 까먹고 그냥 이 모양만 기억날 거야. 이렇게. 인터넷에 가면은 그 사인 그래프 구글에 사인 x 이렇게 검색하면요, 혹은 y는 사인 x 검색하면요, 밑에 그 GIF 파일로 있을 거예요. 그 움직이는 영상 이런 게. 이게 막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도 같이 막 움직이는 게 있을 겁니다. 참고해도 됩니다. 사람이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많이 참고해 주세요. 사인 그래프. 움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그래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았어. 동경이 360도. 그럼 0도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361도는 어떻게 될까? 361도. 실제적으로 그냥 1도랑 똑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361도가 되면요, 저기 1도 자리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서 저 모양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0도야. 혹시 마이너스 1도가 뭔지 알겠어? 시계의 반대로 도는 거야? 시계로 도는 거야? 마이너스 1도가. 시계 뭐라고?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쵸?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도는 뭐겠냐고요? 내려가는 거죠. 1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일 때 요 교점의 y좌표는 아래쪽에 있겠네. 그치? 마이너스 1도일 때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또. 이해가?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인 그래프라는 걸 그리면요, 특정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이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10도 가나 그냥 10도 가나 또 마이너스 한 바퀴 돌고 10도 가나 똑같은 동경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똑같은 y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30도일 때 값이 있다면은 30도에서 한 바퀴를 더 돌아간 390도가 됐을 때도, 왜냐면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이렇게 됐을 때도 쟤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분명히 동경이 똑같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정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과학 배운 친구들은 이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주기가 뭐야? 어떤 특정한 게 반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원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뭐 파도가 밀려오는 주기 뭐 이런 거 들어봤어? 뭐가 반복되는 주기. 약을 먹을 때 6시간 간격으로 먹으세요. 6시간이 주기 일정해. 이해가? 뭐 저기 타미플루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먹어야 돼.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지 그거. 아닌데? 아침 저녁 먹는 거 까먹었다. 5일치 먹는 건데? 먹어보자. 기억이 안 나? 타미플루가 하루에 2번 먹는 건가? 2번 먹을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 12시간 주기로 먹어라 이런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주기죠. 삼각함수에서 이 사인은 뭐가 주기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동경이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몇 도? 360도도 돌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 이 사인 함수, 이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 라디안, 즉 360도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2파이, 즉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이 모양이 그대로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거고요. 참고로 세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요. 사인은 주기가 2파이,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지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따로. 네. 주기가 조금씩 달라요. 일단 사인 그래프는 대충 이해 갔어요. 어떤 느낌인지. 사인 그래프를 조금 더 잘게 잘라볼게요. 사인 그래프를 조금 더 잘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되게 오랫동안 설명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많이 그려봐야 돼. 나는 그냥 편의상 사인 그래프 하면은 보통 이만큼밖에 안 그리거든요. 보통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그려요. 보통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상상하면 되잖아. 이 모양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치? 양쪽으로 무한히 붙어 있다고 상상하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이렇게 쪼개서 4개의 조각으로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이해가나요? 여기가 한 바퀴 돌아간 2파이, 여기는 그 절반, 그러니까 반 바퀴라고 보면 되겠죠. 파이 라디안 180도짜리. 헷갈려? 360도짜리, 180도짜리. 얘는 그거의 절반인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짜리 90도짜리. 여기는 얘네 둘의 절반짜리인 270도, 2분의 3파이 라디안 270도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 4개의 조각은 합동입니다. 서로. 첫 번째 조각을 잘 그려볼게요. 여러분 따로 그리자. 첫 번째 조각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 그치? 많이 다른데? 이런 모습인데, 여기가 몇 라디안이라고? 2분의 파이 라디안. 여러분 헷갈리니까 계속 써줄게. 이렇게 90도짜리인데요. 잘 들어. 이 절반은 몇 도겠어 그러면? 45도겠지.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하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45도짜리. 여러분 사인 45도 얼마라고 배웠죠? 2분의 루트 2. 여기일 때의 높이가 2분의 루트 2예요. 이해가요? 최고 높이는 1이고요. 당연히. 왜냐면 교점의 y좌표는 최고 높이가 1이었으니까 최고 높이는 1이고요. 이해가요? 1입니다. 뭐라고요? 요거를 반띵했을 때. 아니면 요 전체 길이를 만약에 3분의 1씩 쪼개면요. 몇 도겠어요? 각각. 30도와 60도짜리죠? 그쵸? 이해가요? 이 전체 길이를 3분의 1로 쪼개면 말이야. 각각 라디안은
6분의 파이 라디안과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각각. 그럴 때 여러분 사인 30도 얼마라고 배웠죠? 2분의,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여기 2분의 2, 3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각이 점점 커질 때마다 값도 점점 커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사인 그래프. 왜? 아까 했듯이 동경이 이렇게 각이 커지면은 동경이의 교점 자리가 점점 올라가니까 90도까지는 계속. 이해가? 요 한 조각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게요. 4개가 다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절반일 때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아까 좀 전에? 2분의 루트 2. 그러면요. 요 남은 요 두 번째의 절반 자리에서도 똑같은 높이를 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둘이 대칭 모양. 이해가? 데칼꼬마니처럼 대칭 모양이라서 이거의 절반 자리에서 2분의 루트 2를 간 다음에 여기도 절반 자리에서 2분의 루트 2를 가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각이 4분의 파이 라디안 45도거든. 여기는 4분의 3 파이 라디안 135도입니다. 사인 135도도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요 중간 자리. 요 중간 자리는요. 요 둘의 중간 자리. 이거 이제 요것도 합동이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모양 상상하면 돼요. 여기 얼마일 것 같아?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해 가니? 여기도 요 절반 자리가 있겠지? 여기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는 얼마냐? 4분의 5 파이 라디안. 여기는요. 4분의 7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 하나의 조각과 눈금들 그리고 그 4개의 조각이 합동이다라는 사실, 이 조각의 이렇게 대칭한 모양, 뒤집은 모양, 대칭한 모양이다, 합동이다라는 거 하시면 알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각의 값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만 몇 번 해결을 한다면. 이해가? 다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야, 이쪽이 너무 작은데? 좀 작아. 좀 크게. 이야, 반띵. 자, 요거 반 말고 3분의 1, 3분의 1도 있다고 그랬어. 그치? 처음 3분의 1. 처음 3분의 1 높이 얼마라고? 2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절반 높이라고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이해가? 그럼 이거 뒤집은 모양이니까 어떨 것 같아? 이쪽에서는 이쪽 3분의 1 자리예요. 여기 180도 자리고요. 참고로. 여기 얼마예요? 150도입니다. 이해 가냐고 이게. 라디안으로 치면 여기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여기가 6분의 5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게 이쪽에서 30도, 이쪽에서 30도 이런 것처럼. 이해 가냐고. 너무 이쪽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 3분의 1 자리, 이쪽에서 3분의 1 자리. 요 둘 다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해 가니? 여기는 각으로 본다면 30도 자리 210도죠. 360도에서 30도 뒤로 오는 곳 330도입니다. 둘 다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라디안으로 치면 이거는 6분의 7 파이 라디안, 얘는 6분의 11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런 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 이해 가냐고. 가급적이면 이거 한 번에 그러면 좋은데 이 그림이 없을걸 여기에는. 나름 뭐 점선이 많긴 하지만 내가 지금 방금 언급한 것 같은 거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제대로 그려보면 돼요. 사실 사인 그래프 하나 갖고 연습하는 게 메인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이나 탄젠트는요, 요거 하나만 잘 내면은 되게 쉽게 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눈금 하나하나 위치까지.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인 그래프의 기본 형태를 배웠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갈 때는 어디라고요? 1. 왜냐면은 그 교점 반지름 1로 봤을 때 y좌표 중에 제일 큰 게 여기니까 1이니까. 그럼 제일 작은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값은 270도일 때고. 그래서 보통 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요? 어쨌든 요 그래프 한 번만 잘 그리면 돼. 요 그래프 복잡하면은 앞으로 나는 그릴 때 이만큼만 그릴 거야 그냥. 여기 원점 찍고 이렇게만 그릴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한 번 출렁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파이 360도. 오케이. 혹시 요거 방금 언급한 이 한 바퀴 반복 한 번 도는 데까지 360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기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뭔 뜻인지 알 수 있을까? 이거? 요런 비슷한 모양 몇 번 본 적 있었죠. 뭐 한 가지 소개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뜻이었어요? 어느 뭐의 대칭?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 우함수. 이건 뭐였죠? 원점 대칭. 기억나요? 뭐 조금 더 일반화된 버전. 그건 나중에 할까? 이런 것도 있거든. 이거 모르겠지. 알겠어? 뭐 이런 거 알겠어? 그래 이거 넘어가자. 이건 나중에 하던가 하고. 요거랑 흡사하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요건 뭘 것 같아요, 뜻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니들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니? 처음 다시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니 대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평행이동.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가 된다. 그치? 근데 이건 뭔 뜻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원래랑 똑같다. 이런 거죠 뜻이. 이해가? 얘를 평행이동해도 다시 이해가 된다. 얘가 어떻게 생겼길래? 주기함수라서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그래프가 똑같다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그치? 오른쪽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왼쪽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원래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요. 주기함수다라는 걸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죠. 이 함수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그 반복되는 폭이 얼만데요? 2파이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주기가 2파이야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기가 피기함수와 얘가 성립하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내용이. 예, 둘이 조금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주기가 p인 함수와 p만큼 평행이동해도 똑같은 함수랑은 좀 달라요. 내용이. 좀 어렵지? 이건 몰라도 돼 아직은. 요거는 되는데요. 이쪽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어떨 것 같아? 이들 동경이 4파이 그러니까 두 바퀴거든 이게. 720도 360 곱하기 2 두 바퀴를 돌고 x만큼 갔다. 그 동경 위치랑 어차피 그냥 x 위치랑 같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랑 사인 값은 같다 이거야. 이해가? 두 바퀴를 돌고 x만큼 가나 그냥 x만큼 가나 어차피 동경이 똑같기 때문에 사인 값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 식이 기본적으로 사인은.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사인 함수의 주기를 4파이로 보느냐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주기가 p다 보느냐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주기가 4파이냐 이렇게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인은 주기가 2파이거든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되는 그 숫자 기간들 중에 가장 짧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 사인 그래프 하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프가. 그렇죠?
요만큼이 딱 파이만큼이긴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크크크를 치고 싶어. 크크크를 도배하고 싶어. 한 500글자 정도. 그럼 멍청한 놈은 그냥 키역자로 그냥 누르고 있겠지. 계속 쭉. 그치? 그러면 느리잖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사해서 붙이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크를 한 글자만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크를 5글자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크를 100글자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몇 글자 복사했는지는 모르잖아. 얘가 대체 나를 크를 500개를 보냈는데 이게 10개씩 50번 보낸 건지 50개씩 10번 보낸 건지 모르잖아. 그치? 우리는 그냥 500개가 왔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거. 하나라고 보겠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도 이만큼이 반복되잖아. 이만큼이 반복되잖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짧게 반복되는 얘를 주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파이. 한 바퀴. 이해가요?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돌아도 물론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말하는 게 P만큼 움직였더니 똑같던데요? 그렇다고 주기가 필요 볼 수는 없어요. 아까처럼 4파이만큼 움직여도 똑같잖아요. 그래프가 한다고 해서 주기는 4파이에 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얘이면 얘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는 가능해요. 주기가 P. 그러니까 P마다 반복돼. 그래? 그럼 P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똑같겠네? 라는 건 된다는 거죠. 어렵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이거 배울 때쯤 아마 함정 문제로 한번 만날 정도는 될 겁니다. 함정 문제로.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 모양이고 이게 주기함수라는 특징이 있고 최대 얼마, 최소 얼마까지 움직이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눈금이 어디일 때 무슨 값, 눈금이 어디일 때 무슨 값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외웠던 삼각함수, 그 삼각 B의 값을 좀 활용하면은 아마 외우기는 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 형태를 배웠으니까 이제 무슨 형태 배울 차례냐. 니들 2차 함수 배울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맨 처음에 얘 배우고 그 다음에 얘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배웠죠.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쵸? 나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나는 수업을 맨날 하니까 기억이 나지, 그치? 이런 순으로 배운단 말이야. 니들 기억나? 2차 함수 배울 때? 그러니까 1차 함수까지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차 함수 뭐 간단하잖아. 기울기 배우고 절편 배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직선인데. 그치? 곡선부터는 배울 게 많다 이거야. 언제 휘는지, 얼마큼 휘는지, 몇 번 휘는지 등등등등. 이해가? 그래서 곡선부터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책이 한 단계씩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형태인 사인 X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으니까 지금. 가장 기본 단계. 그다음 뭘 것 같아? 그렇죠. 앞에 A 붙는 단계예요. 곱하기 A. 여러분 저거 2차 함수에서 최고차계수 A 바뀔 때마다 뭐 한다고 배웠죠? A 값이 커지면 뭐 한다고 배웠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A의 절대값이야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생긴 게 Y는 1X제곱. 그럼 2X제곱 그려봐 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렸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Y는 2X제곱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폭이 뭐 한다? 작아진다고? 가까워진다고? 폭이 좁아진다고 배우지 않나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중학교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약간 압축하는 느낌? 그치?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폭이 좁아짐.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높이가 2배 됨이에요. 높이가 2배 돼. 무슨 말이냐? 요 높이가 이렇게 2배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깜장색의 2배. 이 그림이 좀 내가 이상하게 그랬어. 이해해? 많이 이상하지? 진짜 노답이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검정 높이의 2배, 이쪽 높이도 2배 이런 식으로 말이죠. 2배씩 2배씩 그래프가 이렇게 2배씩 된다 이거예요. 2배씩 2배씩. 이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느낌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다.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2배씩 올라간다. 이렇게. 음수일 때는 반대로 2배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너희들은 이렇게 좁아진다고 배운 거지만 원래는 2배 내려간다. 2배 올라간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높이를 2배 바꿔치기 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거를 기존에 그렸던 사인 그래프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침부터 와서 졸고 있죠. 왜 졸까요?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졸까? 왜 존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졸리는 거야. 그치? 자, 원래 사인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내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릴게. 이게 원래 사인 그래프 y는 사인 x야. 이 앞에 곱하기 2가 붙었어. 즉 무슨 얘기야? y는 2 사인 x를 그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해가? y는 사인 x.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천천히 그리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그리고 싶을 때는 사인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눈곱의 위치도 대충 알겠죠?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 얼마라고요? 1. 가장 낮은 곳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요게 4조각으로 합동인 4조각으로 쪼개지고요. 여기 끝의 좌표가 360도 2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파이고 그의 절반, 그의 절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눈금은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이 정도만 그리면 일단 사인 그래프는 대충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사인, y는 2 사인 x는 어떻게 그릴까요? 곱하기 2가 붙었으니까. 예. 요 높이가 1이 아니라 2까지 간다 이거죠. 이것도 마이너스이 아니라 2배 하는 마이너스 2까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요? y는 2 사인 x. 높이가 2배씩. 양수 쪽도 2배가. 음수 쪽도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의 변화가 생기죠? 최대 최소의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아까 기껏해야 얘는 1까지밖에 안 커져 했지만 이제는 2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제일 마지막 값이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2까지도 된다는 거고요. 즉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이해가요?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하지만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2파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단지 그래프를 이렇게 쭉 잡아당길 뿐이에요. 위아래로. 그게 뭐의 역할? 이 A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린다 이거죠. 저걸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진폭이라고. 그 파도 배우지 않냐 니들? 과학 시간에 이거.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 안 배웠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이게 파고인데 여기가 파저고 맞지 않아? 이 파고부터 이 파고까지의 이 길이가 주기 아닌가요? 그리고 요 폭, 요걸 진폭이라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그 크기.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곱하기 a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진폭에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그냥 그림으로 내가 편하게 화살표 위아래로 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2차 함수 쪽에 등장하지 않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y는 sin bx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융합한 얘까지를 배우는 걸 오늘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얘까지만 배우면 돼요. 왜요? 나머지 CD는 왜 안 배워요? 나머지 CD는 뭘 것 같아? 평행이동이거든. 나머지 CD는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까지 배우는 게 목표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까지 그리는 거 연습을 하면은 코사인 탄젠트는 기본형만 알려주면은 나머지 다 그릴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좀 이렇게 길게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 사인 그래프, 여기 2차 함수에는 없지만 사인 그래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비교해서 그려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세한 거는 여러분 그 교재도 있어. 물론 나중에 참고해봐. 예를 들어서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다고 치자. 2파이. 깜장색으로 그리는 게 y는 sin x야. 그럼 y는 sin에 요 각자리가 1x가 아니라 2x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어떤 변화를 보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예전에 도형의 이동할 때 잠깐 설명했을걸? 안 했나?
요거는 요것도 아까 내가 저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 높이를 2배 올린다라고 했죠.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X축과의 거리를 2배로 늘린 거예요, 이게. 아휴, 써줄게, 이 새끼들아. X축과의 거리를 곱하기 2해라. 이러면 뭐 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Y 대신 2분의 Y 대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y는 fx. 정리하면 뭐야? y는 2f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y는 x제곱이 있어. 나 이거를 x축과의 거리를 2배로 하고 싶어. 그럼 뭐 한다고? y 대신 2분의 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2분의 y는 x제곱. 정리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y는 2x제곱.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은 x축과의 거리, 이 한 점에 x축과의 거리는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 거리를 2배 늘리고 싶어. 이렇게. 이 점을 이 점으로 보내고 싶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점에 x축과의 거리를 2배. 모든 점에 이 x축과의 거리를 그 2배 해서 만들어진 이 그래프가 뭡니까? 이 그래프가 얘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x축과의 거리를 2배 하고 싶을 때는 y에다가 2분의 y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어떤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 y축과의 거리를 2배 하고 싶다면 뭐 할 것 같아? x에다가 뭐 대입해? 2분의 x 대입하는 거든. x 대신 2분의 x 대입. 즉 식으로 본다면 이거예요. y는 f의 2분의 x.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한 번도 그동안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하고 이제 고위 과정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까지도 이걸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삼각함수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건드리는 거야. 정식적으로. 근데 요 내용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x에다가 2x 대입했지.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y축과의 거리를 뭐 할 것 같아? 원래 함수가 있는데 x 자리가 2x가 돼버렸네. 원래 sin x인데 sin 2x. 그러니까 x가 2x가 돼버렸네. 즉 무슨 얘기야? x 대신 2x 지금 대입한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변화를 하라는 거 같냐고. y축과의 거리를 2배 하면 그렇게 대입한다며. 그러면 y축과의 거리를 뭐 하면? 2분의 1배 하면이에요. 이게. y축과의 거리를 반으로 좁히면 x에 2x 대입한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점부터 y축과의 거리가 이만큼이죠. 그렇죠? 요 거리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거예요. 나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y축과의 거리가 이만큼이죠. 이거를 반으로 줄이겠다고요. 나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한 점 있잖아. 이 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싶은 거야. 나 여기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고. 여기가 있을 때 얘 y축과의 거리를 반으로. 나 여기 이런 식으로. 그 걔를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요?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간다면요. 결국은 이 모양이요.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 압착이 돼요. 얘의 영향은 그래프를 늘렸다 줄였다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용수철 저울인가? 뭐지? 그 과학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니? 뭐 용수철에 이렇게 축 하나씩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몇 센치 늘어나요 하는 거, 그치? 그런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 최소는 안 바뀌어요. 예, 각에 따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건 결국은 사인을 한 배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값은 안 바뀌어요. 최대 최소는. 하지만 뭐가 바뀌어 보다시피 주기가 바뀌어 버려요.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이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원래 주기가 2파이지만 지금 파란 거는 주기가 파이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주기의 변화가 생겨요. 얘는. A는 뭐의 변화라고 이건? 진폭의 변화. B는 뭐의 변화라고 이건? 주기의 변화예요. 이해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얼마큼 압착되느냐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고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가면 정말 끝이 없거든.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세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야지 어떻게. 아까 했듯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y는 a 곱하기 sin bx. 결과적으로 지금은 진폭에도 변화가 생기고 주기에도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여러분이 눈금을 적당히 조절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놓고선 해다 2차 함수 그렸다. 너무 낮게 그린 것 같은데 내가 눈금만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10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눈금만 적당히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사인 A 사인 BX 나오면요. 일단 모양은 기본적인 삼각함수 모양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선 눈금만 조금 고치면 되거든. 이 최고 높이는 어디까지 갔을까? 원래 사인일 때가 1이지만 지금 A 사인이잖아. 곱하기 A.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텐데. 그래서 요거까지 써줄게 내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울 거야. 곱하기 A가 양수면 여기가 아마 A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니? 그럼 내려가는 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 이거는? 마이너스 A까지. 그러니까 눈금만 내가 적당히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정말 니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니들. 지금도 이거 한 번도 안 그리고 있는 놈들이 뭘 이걸 2개씩 그리고 있겠어. 그치? 비교하겠냐고 둘을. 불편하잖아. 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그릴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눈곱만 2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기는요. 주기는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원래 주기가 2파이였어요. 까만색 주기.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인데요. 여기 2배가 붙으면서 주기가 파이로 바뀝니다. 이런 거죠. 자, 주기 만드는 공식입니다. 원래 주기가 있을 거고요. x의 계수인 b가 있죠. 저거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는 게 신주기, 새로운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파란색 사인 그래프는 자 일단 사인이잖아. 그치? 사인이니까 원래 주기가 2파이거든. 근데 x의 계수 현재 얼마야? 2지. 이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파이, 얘는 파이만큼만 가도 충분해. 나는 0부터 2파이까지 가야 한 바퀴거든. 얘는. 그치? 근데 얘는요 0부터 파이까지만 가도 그걸 2배 할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돈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얘는 반만 가도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 주기에 반만 가면 돼요. 이렇게. 요 개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되면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지만 지금 개수가 b잖아. 나누기 b 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아까 했듯이 적당한 평행 이동 이런 것만 활용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오랫동안 파는 이유는 사인 그래프가 되면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요 기본형만 알려주면 지금 한 거랑 똑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인 배웠어? 그럼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코사인 배운다? 그게 아니라고요. 사인을 거의 90% 동안 배우는 거고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3%, 7%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하나만 집중적으로 판다고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A배 늘렸다, B배 축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그래서 이제 무엇의 변화가 생기는지 최대 최소에도 변화가 생기고 주기에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말이죠. 만약에 A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배 사인 X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맨 처음이 이거야. 오리지널은 앞에 2가 붙었어. 그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초보자? 초심자들은 이런 여러 단계를 상상해도 좋아요. 더 힘들겠지만 좀 눈높이를 낮춰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은, 자, 얘는 무슨 형태야? 기본 형태네. 그냥 이렇게 생겨서 여기 끝이 2파이고 여기 최대값이 1 나오고 최소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기본 모델. 그치?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 아까 좀 전에 두 배씩 하려면, 그치? 두 배씩.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도 되고요. 쟤랑 비교가 되면은 뭐 좀 높게 그리던가 이렇게. 최대 얼마고요? 2. 최소 얼마고요?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는 2파이죠. 그대로입니다. 주기는 안 바뀌어요. 두 번째 그래프. 이해 가나요? 그럼 얘는 뭐죠? 자, 이건 배웠던 거거든? 뭐야? X축 대칭이지. 왜냐고? X축 대칭할 때 뭐 한다고 배웠어?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다고 배웠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만든 뒤 그 마이너스 2양 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돼요? X축 대칭한 그래프. 즉,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근데 얘도 역시나 최대값은 2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 붙은 게 최대 최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 절대값이 최대인 거죠. 이해가? 할 수 있겠어? 하나 더 해봅시다. y는 sin 마이너스 s.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한다고 배웠어? 원래 그래프인 얘를 x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했잖아 지금. 그치? 뭐 하는 거라 배웠냐고. 이놈들 보소? 안 배웠어? y축제가 너 배운 거 아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고1 과정 중에 그 도형의 이동이 되게 중요해요. 도형의 이동, 평형의 이동, 대칭 이동 나오고 있지. 그거 엄청 중요해 그거. 지금 보다시피 이 그래프 관련된 거는 그 도형의 이동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도형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잖아. 이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이거 아니냐고요. 그쵸?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 이 b가 음수인 거지 말하는 거예요. b가 음수인 경우. 이 x 계수가 음수인 경우. 근데 얘랑 비교하면 어떠냐고요? x가 마이너스 x 붙었으니까 이거 아니냐고요. 아시겠지? 이해 가요? 그러면은 원래 사인 그래프가 나는 원래 이만큼만 그렸잖아. 그치? 사실은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까맣게 그린 게 y는 sin s 기본 형태예요. 그럼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얘는 어떤 형태냐고요? y축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 오른쪽 요만큼이 이렇게 되고, 그치? 왼쪽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X축 대칭한 느낌 아니야 이거 그래프가? 이해가? 이건 X축 대칭이라 볼 수 있어. 즉 이게요 얘랑 같아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X축 대칭한 그래프랑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여전히 2파이예요. 주기는 참고로 음수는 안 씁니다. 양수라고요. 주기는 무조건 2파이. 그래서 원래 주기 2파이를 마이너스 1로 나눈다가 아니라고요. 그냥 플러스 1로 나누는 겁니다. 새로운 주기 나왔을 때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네, 거기까지 되고 나서 그럼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열심히 배웠다면 선생님 코사인 그래프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이 90%면 코사인이 3%라면서요. 왜요? 그거 원리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내가 말할 때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코사인 그래프는요. 아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 가죠? 그 어떤 원리였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좌표가 각도가 커지면 교점 좌표가 커졌다 작았다 하니까. 그치? 코사인도 똑같거든요. 원리는.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면요. 코사인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랑 모양이 똑같은데 조금 이동된 모습이야. 무슨 말 이해가니? 다시 한번 해볼까?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코사인은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 즉 얘에서
내리막, 오르막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평행이동한 모습이죠. 사인 그래프가. 그래서 코사인은 아예 처음에 정점 자리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마치 Y축을 이렇게 옮겨온 모습이다 이겁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프 그림 요령이 사인이랑. 그게 다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최대값도 똑같고 최소값도 똑같고 주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단지 그래프가 살짝 평행이동한 모습밖에 없다 이거죠.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를 갔다가 플러스에 가는 모습이고, 아까 사인 그래프도 이 네 조각이 다 똑같다며. 1, 2, 3, 4가 다 똑같다며. 그치? 모양이. 코사인 똑같아. 얘랑 모양 4개가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평행에 이동된 모습처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코사인 그래프는요, 마치 여기가 Y축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동한 모습. 이게 가냐고. 탄젠트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계속 조는 거죠. 아침부터. 그쵸? 탄젠트는 좀 달라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인 게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것도. 그냥 탄젠트도 외우도록 하세요. 사인 그래프만 원래 설명했고 코사인 탄젠트까지 다 하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나온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탄젠트는 좀 특이한 게 탄젠트는 정의가 안 되는 각도 있었죠? 기억나요? 90도이거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x 좌표분의 y 좌표인데 이게 0일 수는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동경을 어떻게 그렸을 때 교점의 x 좌표가 0 나옵니까? 동경을 이렇게 그릴 때 교점 x 좌표는 제로. 이해가? 동경을 이렇게 그릴 때 교점 x 좌표 제로. 이게 몇 도고? 90도. 이건 몇 도야? 270도예요. 그러니까 90도, 270도일 때마다 계속 탄젠트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2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3파이 라디안. 참고로 2분의 3파이 라디안은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마다 정의가 되지 않아서 보통은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정의되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점근선이 됩니다. 이 사이에서 탄젠트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와요. 디테일한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원점 대칭으로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이 모양이 반복됩니다. 계속.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 폭만큼이 반복된다는 뜻으로, 요 폭이 얼마예요? 지금? 파이죠? 똑같이 파이만큼 더 간 곳, 즉 2분의 3파이 자리인데요. 요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또 한 번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기 함수로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거든요. 한 바퀴를 돌아야 되지만 탄젠트는요, 반 바퀴만 돌아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동경이랄 때 반 바퀴면은 여기서 요만큼만 더 가라는 뜻이거든. 기억나니? 얼싸탄코 얼탄. 네. 어차피 탄젠트는 둘 다 양수입니다. 둘 다 똑같은 부호거든요. 둘이. 엄마 이해 가니? 뭐라 상관없어. 어쨌든 넘어가. 그래서 탄젠트 값은 최대 최소가 없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최대 최소도 없고 주기도 달라. 그것이 사인 코사인과의 차이점이라서 조금 더 할 게 많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다 이거야. 저거 뭐 A 곱하기 들어가면 이거 늘리는 거고요. B 들어가면 이거 압축되는 거고 다 똑같아요. 아까랑. 평행 이동은 안 했고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 모델인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y는 a sin bx. 이걸 그릴 줄 알고, 코사인 그래프는 단지 사인은 여기 출발하지만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한다. y축이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인 요렇게 그림. 이해가? 이거 어디 있던데? 저기 내 이모티콘에도 있던가 이거? 이게 사인 그래프야. 이건 코사인 그래프. 뭐 이런 거 있던데? 못 봤어? 내 이모티콘에 카톡 이모티콘이 있지 않나?
갔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수학 이모티콘. 아, 네, 여기 있어요. 내가 단톡방에 좀 이따 올려줄게요. 사인 그래프야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사인 코사인은 뭐라고? 1. 여 정점이 시작해서 정점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는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간단한 심플 버전으로. 탄젠트는 왼쪽 똑같은 간격으로 90도씩 사이를 이렇게 탄젠트. 지금부터 내가 그린 거를 무한 반복하면 됨. 이게 그래프의 특징. 각 그래프의 특징이고 여러분은 얘까지 이따 배웠다 생각하면 됩니다. A sin px. 알겠죠? 오늘 이만큼 할게요. 일단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